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 어떨 때는 막 35분 동안 강의를 해도 이렇게 그 영상이 진행되는 반면에 어떨 때는 뭐 25분만 돼도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끝 마무리여서 인사 그것만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제가 혼자서 이것을 진행하고 막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편집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영상도 거칠고 제 말도 세련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원색적인 말을 쓰는 경우 그냥 다 걸러내고 이렇게 보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장이 개다. 뭐 저 솔직히 말해서 뭐 잘 모릅니다. 부인이 임신해서 6, 7월 정도에 경과하면은 그때서부터는 뭐 진짜 완전히 이제 임신에 관한 뭐 증상들이 완연하죠. 임신에 관한 것, 임신이 맥이 현맥하고 발열하고 태동이 더욱더 창만해지고, 근데 복통 오한이 있고 하복부에 마치 이렇게 이렇게 선 같아가지고 선과 같으니 뭐 예를 들어서 찬바람이 이는 것 같은 거죠. 이와 같은 이유는 자궁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니 이와 같은 마땅히 부자탕으로서 여기는 뭐 자궁이죠. 자궁을 따뜻하게 해준다. 근데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장은 그 자궁이다.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본래 이 사람은 자궁의 문이 조금 일찍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양이 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궁의 문이 열리고 능이 닫히지 못해서 한사가 침입하기 때문에 소복부에 마치 이렇게 찬바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 마땅히 부재탕으로 쓰나 소이연 이하자는 후인들의 추론지 이하다. 다만 증상을 취하고 방은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증상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처방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임산부에 예를 들어서 부자같이 약간 독성이 있고, 약간이 아니죠. 독성이 많이 있는 약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차라리 뭐 생강차를 먹던가 뭐 이런 정도 따뜻하게 해서 하고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취기증이 불치귀방이라는 말 참 멋진 얘기죠.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한내소지 가운백의 글을 읽다 보니까 허학사라고 하는 분인데, 허학사 이게 아마 학사는 자일 거예요. 학사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대왕과 부자 사심탕에 대해서 증상 법은 취하지만 처방은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취기법이 불치기방이라는 것을 제가 약간 변형해서 여기서 말하는 증상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참고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방을까지 누구나 따라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약을 먹는 게 태아에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미치죠. 현대는 당연히 미치잖아요. 담배 흡연만 하고 술만 마셔도, 임산부가 담배 술만 마셔도 바로 태아에 영향을 미치고 태아가 막 흥분하고 막 난리를 하는데, 약간 약성이 강한 약 쓸 때는 제가 써야 된다, 써지 말아야 되는 것은 판단의 입장은 아니지만 영향은 바로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인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거, 반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산이죠. 유산해서 그로 인해서 또 연속적으로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여기서 불절이라고, 이거 참 겁나죠, 사실. 부인과 질환에서 막 이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어혈이 예를 들어서 출산 후에 오로가 조금씩 나오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오로는 배출되는 게 맞지만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것은 지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신이 그 하열에 있는 것은 가령 만약의 경우 자 임신의 복중통은 포전이 일때는 교회탕으로 포전이 교회탕으로 치료한다. 자, 이런 말들은 뒤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목에서도 붙였듯이 사실은 전문가들 한의학의 뭐 다른 영역도 물론 마찬가지죠. 소화기라든가 호흡기 내과 이런 것도 전문가라든가 교수님들이 하는 게 많은데 옛날에는 어쨌든 포괄적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염치불구하고 문자적 해석하는 거니까 제가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것은 참 멋있는 말이다 그러는 거는 제가 썼으니까 그것은 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혈이라고 하는 건 비생리적인 혈액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거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경우 이것도 은근히 많아요. 현대인들한테 현대인들이 젊었을 때서부터 앉아 있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생리에 문제가 돼 있는 경우, 불순한 경우, 어떤 경우는 생리도 안 하는 거고 그걸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약물에 의해 가지고서 환자들 가운데 신경정신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약물 하면 생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은 몸을 치료한다라는 말이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열은 정상적인 혈액이 배출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지혈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에 우리가 보면은 교회탕이랑은 다른 게 없어요. 사물탕에다가 악교하고 애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물탕이 참 멋진 약이죠. 사물탕이 뭔지. 사물탕이 보혈약이다. 저는 그것은 뭐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모든 책에 다 방제책에 보혈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혈제라고 하지만 그 사실 여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현대에서 임상으로 실험실에서 했더니 맞다 이것도 약간의 그 보혈 기능이 있다 이런 논문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데이터상으로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히 어떤 다른 약들은 보증이 기타는 보혈 안 시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물탕을 부인과 질환에 예를 들어서 혈액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기본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처방들 그러니까 우리가 군기교회탕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탕에다가 애엽과 악교와 애엽을 가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처방이죠. 오늘따라 이렇게 부인 병증에 사물탕류로 주지하되 혹 협렬이거든 거기다가 황련해독탕을 가할 수도 있고 출산 후에 하열이 끊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만약에 처할 때는 우리 상황에서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출혈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그냥 진짜 이 출혈로 인해서 혼절하더라고요. 거의 의식불명 상태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그럴 때 빨리 정말 병원에 가서 어떤 응급조치, 수혈을 받고 아니면은 정말 적지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참 요거는 저는 옛날 사람들이 한 말인데 일반적으로 약간 오로 같은 경우도 어혈로 봤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어혈제제를 쓰잖아요. 근데 기본방에 사물탕을 쓴단 말이에요. 후세 사람들은 약간.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어혈을 치료하는 경우 생혈이 이런 말도 써요. 이거는 생혈. 왜냐하면 사물탕이 생혈작용이 있다. 혈액을 낳는 작용이 있다. 생혈이 바로 구어혈제다. 어혈을 치료하는
치료가 된다. 생일이 되면 어혈은 제거된다. 이러한 논리를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저는 그것은 약간의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혈이 생기면은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물탕이 생혈지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물탕 자체가 어혈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잠재적 어혈을 치료하는데 사물탕이 굉장히 좋은 약이다. 부드러운 약이다.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심하면은 도인, 대황, 목단피, 뭐 현오색, 뭐 더 나가서도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거머리라든가 무슨 망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사물탕으로 이렇게 기본방으로 해서 씁니다. 예. 썼다는 것도 예전에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 저도 예전에 사물탕에다가 거머리도 넣고 예. 수지 같은 경우도 넣어서 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자, 5번째 조문.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복중이 그 규통하고 이렇게 이 규자도 여러분 그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아픈다 이렇게 말도 있고 완만하게 아프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그 설이 조금 두 개로 나눠지니까 예, 이럴 때는 예, 당귀자격상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우리 당귀자격상 한번 처방을 보죠. 그러니까 부인이 임신했을 때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 예,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에 기본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꼭 임신에 관계없이 남녀 불문하고 복통이 있을 때 당귀자격선을 쓰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처방을 보면은 당귀, 작약, 청구, 사물탕이잖아요. 숙주약만 빠지고. 예. 얼마나 약들이 친절해요. 이상하지가 않죠. 익숙하죠. 예. 자, 복령, 백출, 택사. 복령, 백출만 보면은 이거 얼마나 많이 씁니까? 예. 택사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이수작용이 있잖아요. 이수작용. 예. 이수작용이 있고. 이거는 윤제가 있죠. 예. 아이고, 윤자로 갑자기. 예. 윤제죠. 일종의. 예. 윤제. 그러니까 참 멋진 약이죠. 자, 우리가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팔물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 고방에서 당귀장 몰라. 팔물탕, 예, 좋은 약이죠. 팔물탕 써도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막연히 아는 것보다 복통에 있을 때 팔물탕이 얼마나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처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규통의 규는 완만하다는 뜻이니 즉 복내에 이렇게 약간 근육경련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 대체로 부인이 복중 규통에 당귀장성을 주지라. 주의가들이 그 뜻은 미상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예, 뭔가 이렇게 착오가 있을 거다 하니 이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무 딱 단서도 없이 자, 이 처방에 보면은 여러분 그 수기의 문제라든가 복지 그 구련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 부분 이것이 있을 때 현운증이라든가 오심 간혹 가다가 동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복중 규통만 있죠. 예, 복직근이 약간 구련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팔물탕의 주치증을 근거로 통해 이해하자. 그러니까 당귀자격상보다는 우리가 팔물탕이 더 와닿잖아요. 사군자탕에다가 사물탕을 합방해서 쓰는 거. 자, 처방을 근거로 해서 증상을 대조해 보면 본방과 군기교회탕은 그 주치가 비슷하지만 당귀자격상은 군기교회탕의 그 지혈작용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혈성 경향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군기교회탕을 쓰는 게 낫고, 그러나 오히려 위내 정수증에는 효험이 있을 수가 있다. 당귀자격상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연, 심계, 심하게,
육순 근척 같은 거, 근육이 떨리고 막 놀래는 거, 소변 분리에 이것이 예, 위내 정수련에서 이런 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을 보고 복통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어떤 게 쓸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잠재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파악해 본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 팔물탕으로 치료해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응용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방을 배우면서 고방의 좋은 점도 있지만 후세방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참 부드럽고 좋은 약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방을 배우면서 후생을 배우고 후세방을 통해서 고방에 대한 그 뭐랄까 주요한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상한론을 강의하고 고방을 강의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배 한 사람들 어떤 그 후배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저께 들었어요. 고방이 좋으면은 고방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고방이 문제가 있으니까 금원사대가 나와서 약이 그렇게 발전된 거 아니냐. 예,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나 또 후세방이 나올 수 있었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약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현대에 맞게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다만 고방은 어떤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가, 고방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지 고방 자체의 문제가 후세방에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를 배우는 게 아니죠. 예. 논리라고 어떤 이치 인체의 생리적인 현상일 고대 그 상한론과 금계유략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장준경이 됐던 왕숙과가 됐던 여러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금원사대가 이후에 형성된 한의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참신한 개념의 그 한의학적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많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